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등급 정도를 받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시간 부족을 많이들 호소하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문학에서 쓰는 시간이 너무 과해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는 비문학 위주로 한다? 그래서 막상 수능 시험장 가서 비문학 지문을 날려먹고 와. 왜? 문학은 어쨌든 풀면 다 맞을 것 같잖아. 시간을 좀 투자하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근데 비문학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니까 자꾸 문학에 점점 더 집착을 해. 근데 역으로 공부는 문학을 등한시해. 이게 되게 악순환이거든요. 보통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이들을 보면 문학에서 쓰는 시간이 40분에 육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30분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시간이 30분이 훌쩍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산문 쪽에 있어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소설 독해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게요. 오늘은 수능 특강 지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인물에만 딱 동그라미를 쳐요. 별주부, 용왕, 별주부 모친.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꼭 파악했어야 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별주부가요, 화상을 물에 안 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별주부 모친이요, 별주부를 만류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근데 묘하게 초점이 안 맞는 대답이에요. 우리요, 이 장면의 존재 이유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대체 수능은 왜 지문을 이 부분에서 잘라놨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뭘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별주부가 화상이 물에 안 젖게 노력하는 부분이 맞고요. 이 다음 부분은 분명히 별주부의 모친이 별주부를 만류하는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핵심은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었다라고 했고요. 수로 만리를 다녀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용왕께 하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엮어서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아 토끼 그림을 들고 육지에 다녀와야 하는구나. 이 중심 사건이 파악이 되셔야 돼요. 이 중심 사건이 분명히 이 지문의 앞부분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앞부분은 잘려있는 상태고 이 부분만 해서 앞부분에 있었을 그 중심 사건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독해입니다. 여기서 별주부가 화상이 물에 젖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별주부가 이번에 이 임무를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지, 별주부가 얼마나 꼼꼼한 성격인 건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중심 사건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건만 파악하고 중심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중심 사건들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 계속 지문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때 판단할 때도 긴가민가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를 만류해요 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대답은 잘못된 대답에 더 가까워요. 지문을 보시면 한번 만류를 해보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만류를 한다와 한번 만류를 해본다,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한번 만류를 해본다 라는 것은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본다, 이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설득 안 될 거라는 거 별주부 모친 알고 있었어요. 지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윗문장을 보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 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기라는 것은 충심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즉 별주부의 충심이 너무나 커서 내가 육지에 가지 말란다고 아무리 말려도 별주부가 육지에 갈 거라는 거 모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만류했어요?
그냥 한번 시험해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지금 목숨이 위험한 육지에 나가는데 왜 모친이 아들을 시험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장면이 이 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표면적인 의미가 유교적 사상으로 잡힌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교적 사상, 그 중에서도 충이라는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들이 존재한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 부분에 보면 집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소설에서 중심 사건을 파악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사건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건을 찾는다라고 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같이 신경 써줘야 돼. 시간이 바뀌었거나 공간이 바뀌었다면 그 포인트 당연히 같이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 이 지문에 보면 환후, 지기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죠. 우리가 처음 글을 읽을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저 단어 뜻을 모를 수 있어. 단어 뜻을 모르면 그냥 앞뒤 내용으로 추론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다 풀고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단어 뜻을 찾아보셔야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고전시가랑 고전산문은 원래 단어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모르는 단어 나와도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 24 수능 같은 경우는 고전산문이 어휘 뜻을 좀 몰라도 지문을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면 25 수능 같은 경우는 어휘 뜻을 모른다면 지문을 읽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미 출제된 작품에서 어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게 EBS 작품이잖아. 우리 지금 EBS 문제를 굳이 푸는 이유는 이 작품이 연계될까 봐잖아요. 미리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 정도는 모르는 게 있었다면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전시가랑 고전산문에서 어휘 찾는 친구들을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돼서 니네 핸드폰을 손에서 못 대잖아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 예전에야 단어 뜻을 찾아보려면 사전을 다 뒤져야 돼. 근데 사전이 집에 있으니까 학교에선 찾아보지도 못해. 근데 요즘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냥 단어 뜻 물어보면 되잖아. 단어 뜻 찾으셔야 돼요. 특히 EBS에 있었던 단어들이라고 한다면 단어 뜻 안 줄 가능성이 커요, 수능은. 그래서 단어 뜻을 찾는 연습까지를 다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최근에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소설 독해에 시간을 많이 쓰는 친구들은 제가 방금 말한 요소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기본적인 정보만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 소설 지문 8분이면 풀 겁니다. 그러면 문학에서 시간 부족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한 비문학 그 실력 발휘 한 번도 못 해보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설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대로 읽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